공허한 50에게 공자가 하는 말. 50의 의미, 인생의 절반을 쉼없이 달려온 50. 문득 뒤를 돌아보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길에 대한 회의와 공허가 밀려온다. 공자는 흔들리는 50에게 논어를 통해 삶의 중심을 잡고 남은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할 지혜를 건넨다. 50은 방황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갈 힘을 갖추는 새로운 시작의 나이임을 깨닫는 것이 이 일강의 핵심이다.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공자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50을 지천명이라 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욕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50에 이르러 비로소 하늘의 명, 즉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소명과 길을 알게 되었다는 공자의 선언은 현대의 50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흔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달려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동안 사회적 역할, 직장의 목표, 가족의 기대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나의 길을 찾는 것이 50의 첫 번째 과제다. 50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할 것을 향해 나아갈 때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더 이상 남이 정해준 속도와 방향으로 달리지 않고 스스로 설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이다. 삶의 전환점을 맞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중심, 그것이 지천명의 참된 의미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50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움이나 갈등, 즉 덕의 부재에서 오는 고독이 있다. 공자는 덕을 닦는 것이야말로 50의 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는 전략임을 강조한다. 덕이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는 덕을 갖춘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그를 따르는 좋은 이웃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50의 고독이나 소외감 혹은 타인에게서 받는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의 부족한 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제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할 나이는 지났다. 50의 전략은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내면을 수련하여 덕을 키우는 것이다. 덕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운명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덕의 핵심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얻는 방법은 그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덕을 닦는 행위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50의 관계 전략이다. 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경제적 독립은 50 이후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필수 요소다. 그러나 공자는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전부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면 머물지 않는다. 가난함과 비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나 정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벗어나지 못한다. 50에 이르러 아무리 많은 재화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그 재화가 정신적 풍요, 건강, 좋은 관계와 같은 비물질적 가치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돈은 삶의 절반, 즉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인 영혼의 공허함, 관계의 단절, 삶의 의미 상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50의 지혜는 재화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돈이 인생 후반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중요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나의 길이 될 수는 없다. 50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즉 정신적인 여유와 만족, 그리고 스스로 정한 소명을 이루는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재화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한다. 50에 극복해야 할 제1의 위기, 공자의 가르침은 비록 정신적인 수양을 강조하지만
건강이라는 물질적 기반의 중요성 역시 간과하지 않는다. 특히 50은 신체적인 노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에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위기 극복 전략이 된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 젊어서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아 여색을 경계해야 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강성해져 다투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늙어서는 혈기가 쇠하여 얻는 것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장년을 50대로 해석한다면 이 시기에 가장 큰 위기는 다툼이나 탐욕 이전의 신체적 쇠함에서 오는 무력감일 수 있다. 육체의 쇠함을 극복하고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50의 제일 위기 극복법이다. 건강을 잃으면 재화도, 경력도, 심지어 천명도 의미가 없어진다. 50의 건강은 관리의 영역을 넘어선 책임의 영역이다.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된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곧 정신적 수양의 기본 바탕이 된다. 몸의 평안 없이는 마음의 평안도 얻기 어렵다.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 50은 부모님과의 이별이 현실로 다가오거나 이미 겪었을 나이다. 부모님께 대한 효는 단순히 물질적인 봉양이나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선 마음가짐과 일상에서의 태도의 문제임을 공자는 강조한다. 요즘에 효란 봉양하는 것을 말하지만 개나 말도 모두 먹여 살린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공자는 부모님을 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말한다. 50이 되어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부모님을 모신다는 의무감이나 봉양한다는 형식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을 대하는 일상 속의 작은 말투, 표정,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에서 드러난다. 부모님과의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50에 후회 없는 효를 실천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완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효는 마음의 문제이며 그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50의 도리이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50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공자는 속도에 집착하고 작은 이익에 눈을 돌리는 것이 큰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경고한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는 공자가 제자 자아에게 정치를 가르치며 한 말이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깊은 지혜다. 50은 인생 후반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시기에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하거나 눈앞에 작은 금전적 이익에 매달린다면 길게 보고 설계해야 할 인생의 큰 그림을 망치게 된다. 이제부터의 목표는 천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장기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50에는 눈앞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정한 일관된 길을 걷는 뚝심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않는 여유,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50의 방향을 결정한다.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달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성공의 경로를 따라 똑같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 애쓴다. 특히 50은 그동안 쌓아온 경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어떤 경력으로 채워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다. 공자는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과 기질이 다르기에 모두가 똑같은 경력을 쌓거나 똑같은 성취를 이룰 수는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걱정할 뿐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50의 타인과의 경력 비교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달할 수 없듯이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행복할 수도 없다. 50의 경력은 남에게 인정받는 경력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하고 가치를 느끼는 경력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쌓아온 경력의 깊이와 의미이며 이제부터는 그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력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할 때 50은 비로소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생 후반을 맞이할 수 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앞서 언급된 천명을 아는 것, 지천명과 일관된 길을 걷는 것, 오도일이관지는 50의 삶의 핵심을 이룬다. 공자는 자신의 평생의 도를 하나로 꿰뚫고 있다고 요약했다. 이는 세상의 흐름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철학과 가치를 따라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나의 도는 하나로 깨어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50은 바로 이 일관된 길을 설정하고 걷기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지난 삶이 흔들림과 방황의 연속이었다 하더라도 남은 30년에서 40년의 삶은 나의 철학을 중심에 두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 이 일관성의 중심에는 충과 서가 있다. 충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하는 것. 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 이 중심 충서를 잡고 나아갈 때 50은 더 이상 외부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50은 젊은 시절 피웠던 꽃이 시들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이다. 꽃이 화려함과 가능성을 상징한다면 열매는 실질적인 완성, 성숙, 그리고 타인과의 공유를 상징한다. 공자는 배움의 단계를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세 단계로 나누었다. 50은 이제 단순히 배움을 알고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나 추구했던 가치를 즐기면서 완성시키는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나 사회에 나누어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직업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의 결실, 인간관계의 성숙, 그리고 정신적 수양의 깊이까지 모두 열매가 될 수 있다. 50은 더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기보다 성숙과 결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신이 맺은 열매를 주변과 나눌 때 삶은 비로소 풍요로워지고 가치가 확장된다.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결국 모든 이론과 지혜의 마지막은 행동이다. 공자는 리더의 역할 혹은 군자의 행동 원칙에 대해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50은 사회와 가정에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그 기준에 맞게 바로 서는 것이 50의 행동 원칙이다. 50의 리더십은 권위에서 나오지 않고 일관되고 올바른 행동에서 나온다. 내가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덕을 쌓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가치를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 나부터 바로 서는 행동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50의 공허를 채우고 중심을 잡는 가장 확실한 내면 수련의 방법이기도 하다. 자신이 정한 천명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일관된 길을 걷는 군자의 모습이야말로 50의 인생 후반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생각하는 법, 50의 지혜. 인생의 후반전인 50에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이 강은 외부의 시선과 조언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고 삶의 원칙과 배움의 자세를 재정비하여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지혜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50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50에 찾아오는 번뇌와 근심의 원인은 대부분 외부, 즉 타인과의 관계나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는 군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이것이 곧 50의 성숙한 지혜라고 말한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50은 이제 남 탓, 세상 탓, 환경 탓을 멈춰야 할 때다. 직장에서의 불만, 가정에서의 소외감,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모든 일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스스로 약해졌다는 증거이자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포기하는 행위이다. 50의 진정한 힘은 외부를 통제하려는 시도 대신 내면을 통제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에서 나온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나를 세우는 것이 50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얻는 첫 번째 지혜이다. 배우고 함께하고 흔들리지 마라. 공자는 리더나 군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을 제시하며 50에게도 인생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주문한다. 50부터는 단순히 조직원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이끌어갈 리더십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군자의 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아직 능히 하지 못한다. 어진 이는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미혹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덕목은 50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배우고 익히는 자세, 새로운 지식과 변화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꾸준히 배워야 한다. 50의 배움은 현역에서 물러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근간이 된다. 함께하는 공감, 타인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어진 마음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게 한다. 리더로서 아랫사람을 헤아리고 걱정을 나누는 공감 능력은 50의 중요한 자산이다. 흔들리지 않는 뚝심, 결단력과 책임감 있는 용기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이는 50에 반드시 가져야 할 중심이다. 50의 리더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어찌해야 할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 50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수많은 조언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쉽다. 이때 공자는 궁리 즉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힘이야말로 결정의 순간에 필요한 핵심 역량임을 알려준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50에 접어들면 경험이 쌓여 생각하는 힘은 강해지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약해지기 쉽다.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독선적인 판단을 내리면 결국 위태로운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정보 배움만 수집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져 어두운 상태에 빠진다. 50의 궁리는 과거의 지식의 것과 현재의 변화새로운 것을 결합하여 균형 잡힌 통찰을 도출하는 능력이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수많은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스스로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50의 행동 방식이다. 내가 정한 약속을 지키는 삶. 50에 이르러 사회적 지위와 경험이 쌓이면 타인에게는 관대해지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느슨해지기 쉽다. 공자는 군자가 지켜야 할 삶의 덕목 중 신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는 곧 자신이 정한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삶을 의미한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수레에 멍에가 없고 소에 굴레가 없는 것과 같다. 여기서 믿음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 원칙을 지키는 신뢰를 포함한다. 50에 이르러 흐트러진 생활 습관, 미뤄왔던 목표, 게을리했던 자기 개발 등은 모두 자기 자신과의 신뢰를 깨뜨린 결과이다.
자기 자신이 정한 삶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킬 때 타인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 50의 삶의 원칙은 곧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하는 근본이 된다. 소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50이 갖춰야 할 지혜의 완성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50에게 이 세 가지 기준은 삶을 운영하는 나침반과 같다. 소명을 안다.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를 확립한다. 일강에서 다룬 내용과 연결된다. 예를 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겸양의 자세를 안다. 예는 50이 사회생활에서 중심을 잡고 처신하는 기준이 된다. 말을 안다. 사람의 됨됨이와 진심을 파악하고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갖는다. 말을 알면 타인을 속단하지 않고 관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갖출 때 50은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된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체력은 떨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의욕이 꺾이기 쉽다. 이때 공자는 배우고 실천하는 행위, 즉 멈추지 않는 열정이 곧 사람답게 사는 길임을 강조한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는 깨달음을 향한 공자의 극도의 열정과 간절함을 보여준다. 50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열정이 아니라 나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한 가치, 지향적인 열정으로 삶을 재정비해야 한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자세는 50의 삶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늦었다는 생각은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남은 삶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배움과 실천에 뛰어드는 것이 50의 진정한 열정이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법. 50의 배움은 젊은 시절의 지식 습득과 성격이 다르다. 50의 학습은 옹고지신의 자세를 통해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50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것이다. 이 옛것을 되새기고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 흐름 새로운 것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50에게 옛것을 익히는 행위는 자신이 누구인지 되돌아보는 성찰이며 새로운 것을 아는 행위는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이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할 때 50은 비로소 후대를 이끄는 진정한 스승이자 멘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50에 이르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권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공자는 진정한 알문 정직함에서 출발하며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유자로야,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50의 지식은 양보다 질이다.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아는 척하는 것은 50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취할 때 50은 더 깊고 넓은 지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50의 지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고치지 못했다면 지금이 적기다. 50은 지나온 삶의 잘못된 습관이나 단점들이 굳어져 고치기 어렵다고 느끼기 쉬운 나이다. 그러나 공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성장의 기회임을 강조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두고 잘못이라 한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 잘못을 알고도 합리화하며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근심과 위기의 원인이다. 50은 핑계댈 시간이 없다. 지금껏 고치지 못했던 나쁜 습관, 잘못된 관계 방식, 미뤄왔던 목표 등을 직시하고 과감히 고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잘못을 고치는 행위는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심 대신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50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 후반을 맞이할 수 있다.